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에요. 오늘 할 일은.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질량 보존 법칙을 배웠고, 그지? 질량 보존 법칙은 어떤 특징이 있었다?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둘 다에 적용이 됐었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에요. 원래 본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자, 시작부터 봅시다. 화학 반응 시, 즉 언제만 적용이 된다, 일정 성분비는? 화학 변화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원래의 시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무슨 비율이 일정하다? 반응물의 원소 사이에 개수비가 일정하다 했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이런 거야, 봐봐. 물질이 탈 때, 특히 유기물이 연소될 때 나타나는 가스들, 생성물 가스들 중에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건 지금 책에 안 나와요. 예, 이산화탄소는 탄소에 산소가 2개 붙었다는 소리고, 일산화탄소는 탄소에 산소가 1개 붙었다는 소리지. 그럼 이때 일산화탄소를 이루는 탄소 대 산소의 비율은 1대 1이고, 맞죠? 이산화탄소를 이루는 탄소 대 산소의 비율은 1대 2잖아. 산소가 붙는 게, 우리 봐봐. 혼합물은 일정한 비율로만 결합한다가 성립한다, 안 한다? 혼합물이? 너 우유에 제티 타 먹을 때 제티랑 우유랑 무조건 칼 비율 맞춰야 돼? 아니면 대충 더 넣어도 돼? 우유를 못 먹어? 좋다. 밥이랑 계란을 비벼서 간장 계란밥을 할 때 뭐 먹고 사니 너? 아니 좋아. 비빔밥을 해 먹는다. 계란 빼고 알러지 있으니까. 나물 가닥수 하나하나 다 살려서 정확하게 칼같이 비벼야 돼? 아니면 대충 집에 있는 거 집어넣고 비비면 돼? 되죠? 왜? 비빔밥은 혼합물이잖아. 화합물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였다면 밥알수 새알리고 콩나물 가닥수 새알리고 시금치나물 가닥수를 새알려야 돼. 그렇게 해서 칼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소리야. 말이 돼, 안 돼? 혼합물은 반드시 일정한 비율로 안 섞어도 돼요. 특히 예를 들어 어른들 마시는 커피 같은 경우 봐봐. 아예 설탕 안 넣는 생 블랙을 먹는 사람도 있고, 설탕 넣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커피 믹스에 물을 작게 넣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넣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맞지? 물을 조금 덜 넣거나 더 넣는다고 그게 커피가 아닌 다른 물질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건 혼합물이고 물리 변화니까요. 그런데 화합물은 봐봐. 탄소와 산소를 반응시키는데 개수비가 1대1이면 일산화탄소고 1대2면 이산화탄소예요. 옛날에 선생님을 죽일 뻔했던 화학물입니다. 선생님이 너희들 나이 되기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집에 이제 난방용 도구가 연탄이었는데, 연탄은 이게 구멍 조절을 너무 많이 열면 확 타버려가지고 금방 타서 꺼져버리고, 너무 작게 넣으면 연탄가스라고 얘가 생긴다면 산소가 부족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사람이 들이마시면 죽을 위험이 생겨요. 우리 몸의 혈액의 적혈구가 산소 대신에 얘가 더 강하게 결합해가지고 산소 운반을 막거든. 헤모글로빈. 어쨌거나 그건 이제 생물 시간에 이야기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반드시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봐봐, 원자는요, 핵과 전자가 있었죠. 다시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잖아. 맞지? 전에 한번 했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가지는 전하값은 양성자는 플러스 1이고 중성자는 0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원자가 화학적으로 중성인 이유는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이 같고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 개수와 원자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개수가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핵의 플러스 전하량의 크기와 전자 마이너스 전하량 크기의 총합이 같은 거죠. 그래서 중성이잖아. 그런데 문제는 전하가 아니라 질량인 거예요. 전자가 가볍잖아. 전자 질량을 1이라고 치면 양성자 질량은 1836배, 중성자는 1837배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 질량을 1이라고 하면 중성자 질량도 얼마라고 해야 된다? 근사값으로 1이 될 거고, 그렇게 친다면 전자 질량은 얼마가 돼버리죠? 그렇지, 0이 돼버린 거야. 없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죠, 질량. 그래서 원소 기호 주위에 숫자를 써서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하는데, 보통 요 밑에 적는 게 뭐다? 원자 번호죠. 원자 번호는 뭐의 개수와 같다? 양성자 수. 그러니까 뭐다? 전자 개수와도 같겠죠. 언제만? 원자일 때만. 그지? 그리고 요 위에 적는 거, 왼쪽 위에 적는 게 질량수입니다. 나트륨은 23이 기본이에요. 질량수라는 건 결국 뭐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 질량수란 말이에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여기에 두는 게 이온이면 이온가스죠. 플러스 몇이다, 마이너스 몇이다. 얘는 원래 뭐가 되냐면 양성자수 빼기 전자개수, 그리고 요 밑에다 적는 게 반응 비율 혹은 결합 비율이죠. 자, 요렇게 해서 질량수가 나오는데, 이 질량수, 외워야 되는 질량수는
한 4개 정도만 외워두시면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수능 칠 때까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수소는 1, 산소가 12, 질소가 14, 산소가 16, 염소는 35.5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염소는요, 35짜리 염소랑 37짜리 염소도 있거든. 그러니까 원소들마다 중성자가 붙어있는 개수의 차이가 나는 원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얘네들을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스파이더맨 이번에 신작 나오는 거 광고도 슬 돌기 시작하던데. 브랜뉴데이인가? 우라늄도 있죠. 235랑 237이 있죠. 수소 같은 경우도 1, 2, 3이 있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와 중수소, 그리고 핵반응 시킬 때 만들어지는 삼중수소. 그 삼중수소가 뭐냐면 스파이더맨에서 2에서 옥토퍼스 박사, 닥터 옥토퍼스 오토 박사 있잖아요. 그 양반이 인공 태양 만들겠다고 고블린 아들내미한테 달라고 했던 트리튬. 그게 삼중수소예요. 거기 영화에선 금속 덩어리처럼 보여주는데 그냥 수소예요. 그냥 수소예요. 어쨌거나 이걸 가지고 고려를 하면 뭐가 되느냐? 반응하는 원소의 개수비 곱하기 그 원소의 질량수를 곱하면 뭐가 된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무슨 비율로 바뀌어버린다? 질량비가 돼버려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봐봐. 일단 우리 책에 보면 거기 이제 뒤에 노트 한번 거기 봐봐.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볼트너트잖아요. 물부터 일단 시작해 볼게. 우리 물 만드는 화학 반응식. 수소 더하기 산소가 물이잖아. 그래서 H2 플러스 O2가 H2O가 돼야 되니까 2개 1개라서 2, 4개 2개니까 2가 되죠. 맞지? 화학 반응식 쓰는 방법대로 갔잖아? 그러면 반응 개수비는 자, 여기 몇 개야, 원자가? 2개야, 4개? 원자. 분자가 아니고 원자로. 얘 4개지. 여기는 2개잖아. 그런데 수소는 하나가 얼마다? 1이지. 산소는 하나 얼마다? 그러면은 요걸 계산하면 4 곱하기 1은 26에 는 몇 대 몇? 1대 8이지. 그러면 저절로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물의 질량은 몇이 된다? 9가 되겠죠. 즉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될 때 그 질량비는 몇 대 몇 대 몇? 네, 1대 8대 9잖아. 그러면 일정 성분비 법칙이란 건 뭐냐? 딱 정해진 비율까지만 반응하고 반응물이 설사 하나가 남았더라도 남은 하나가 다 사용이 되면 더 이상 반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수소 10g에 산소 100g으로 만들 수 있는 수증기는 몇 g이고 남은 가스는 뭐가 몇 g인가 라고 한다면 수소와 산소의 반응 비례는 항상 몇 대 몇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수소를 10g 다 반응을 시키면 산소는 몇 g이 반응을 해야 돼요? 그치? 80g이 반응해야 되고 수증기는 몇 g이 생긴다? 네, 질량 보존이니까 90g이 생기는 거지. 1대 8대 9라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수소는 빵이죠. 산소는 몇 그램? 100 빼기 80이잖아. 20g. 산소가 20g이 남고 수증기가 몇 그램? 90g이 남은 거지. 그래서 수증기는 90g이고 남은 기체는 산소가 20g이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그럼 숫자를 좀 바꿔서 한 번 더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수소 20g이랑 산소 100g을 반응시키면 수증기가 몇 g이 생기고 남은 기체는 몇 g이 생길까?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요거 일단 필기하고 저 문제까지 딱 푸세요. 자, 풀이를 굳이 하자면 요거 한번 확인을 하는 거야. 얘가 20을 다 반응하면 얘는 160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산소를 100을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소의 양은 12.5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증기량은 112.5가 될 것이고 남은 거는 여기서 수소가 7.5g이 남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야기를 한다면 그 뒤에 있는 거 우리 암모니아라던가 이산화탄소도 질량비까지만 한번 맞춰보자고. 응? 자, 암모니아 N2 플러스 3H2가 2NH3. 자, 원자 개수비 몇 대 몇? 2개고 6개죠. 질소는 1개가 14고 산소는 1개가 1이, 수소는 1개가 1이니까 28대 6, 즉 14대 3대 17이 되는 거고. 맞죠? 탄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된다면 한 개와 2개. 얘는 곱하기 12고 얘는 곱하기 16. 12대 32니까 3대 8대 11이 되겠지. 응?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책에 있는 볼트너트. 자, 볼트 하나랑 2개의 너트가 반응해서 BN2가 된다면 저기 우리 교과서 맨 밑에 볼트 몇 그램, 너트 몇 그램이라고 돼 있냐? 볼트 5g, 너트 2g이잖아. 맞죠? 반응 비율은 1대 2인데 얘는 곱하기 5고 얘는 곱하기 2니까 몇 대 몇? 그럼 저절로 5대 4대 9의 질량비로 반응을 하겠죠. 볼트가 순화사. 얘가 볼트. 너트가 그 초등학교 때 방과후 로봇은 해봤을 거 아니야.
로봇 만들기 안에서 반가워. 그게 최고 인기인데. 다 있지 않냐? 그 한옥방과 있었는데 한옥방과 그 입학년 되면 마지막 막타가 그래가지고 없었어. 4학년 때까지 시켰는데. 자, 그럼 만약에 B 플러스 3n이 자 bn3가 되는 거 질량비 몇 대 몇인지 생각해봐. 요거도 한번 바로 지금 짧게 한번 구해봅시다. 5대 3 곱하기 2니까 5대 6대 11이겠지. 그지? 자, 이거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금속의 산화반응 질량비란 말이야. 자, 금속의 산화반응 질량비는 이거는 뭘 요구하는 문제냐면 그래프 자료를 보고 질량비 찾기예요. 일단 첫 번째 물질. EMG 플러스 O2가 EMGO. 산화 마그네슘을 만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각 보통 그래프는 두 개 정도의 그래프가 제공됩니다. 보통 예를 들어 Mg와 O2의 비율이 나올 때도 있고요. Mg와 MgO의 비율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거야. 어떤 점에서 자, 여기가 12대 8이에요. 실제 값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5일 때 얘는 몇 개 얼마게 물어보는 거죠. 되게 쉬운데. 녹화도 안 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자, 봐봐. 여기서 마그네슘이나 산소는 개수를 붙여가지고 그걸로 계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물질의 종류를 적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 그래프상의 어떤 한 점을 찾아서 얘랑 얘랑이 지금 몇 대 몇으로 반응하고 있다? 3대 2로 반응하고 있다 그랬잖아. 12대 8이니까. 그러면 실제로 마그네슘과 산소의 반응비는 3대 2인 거야. 그러면은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생기는 전체 반응의 질량비는 3대 2대 5가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마그네슘과 산화 마그네슘의 비율은 몇 대 몇? 그러니까 얘가 15면 얘는 3대 5니까 25가 돼야 될 거야. 응? 그 비율로 반응한다는 거야. 비슷한 화학 반응식으로 구리가 산소를 만나면 산화구리, 검게탄 산화구리 녹이 형성이 되는데 얘도 똑같습니다. 구리랑 산소가 8대 2로 반응해요. 8g, 2g.
그럼 얘는 몇 g이게 여기가? 여기 바로 틀리네. 어? 바로 틀리네. 아, 여기 15. 네, 15죠. 나는 구리 대산수가 4대 1인데. 네.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게 구리대 산소가 4대 1이라는 거잖아. 1대 4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은 4대 1대 5의 반응비를 가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4대 5가 돼야 되니까 15g 나와. 실제로 요게 이제 3학년 1학기에 이제 학교 화학 시험에 들어가게 될 때 시험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시험 준비를 시키느냐. 지금 우리 요 교재에 나와 있는 질량 비율이 있었죠. 물 만들 때 1대 8대 9, 이산화탄소는 3대 8대 11, 암모니아는 14대 3대 17. 얘는 3대 2대 5, 얘는 4대 1대 5. 그냥 외워서 보냅니다. 다른 숫자를 만들어 넣지를 못해요. 볼트 너트 빼고는. 그래서 그냥 그 숫자를 외워서 바로 풀이시키는 편이에요, 시험들. 자, 마지막이 앙금 생성인데, 자, 요거는 조금 재미있습니다. 화학 반응식 중에 우리 아이오딘화 납이 생성되는 반응 있잖아요. 질산납과 아이오딘 아칼륨의 반응식. 응. 이 화학 반응식, 얘가 이제 노란색 앙금이 되겠지. 이 반응식에서 얘랑 얘가요. 반응물의 질량비가 1대 1이에요. 화학식량을 계산해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원래 2대 1인데 얘가 2배 들어가잖아. 그래서 질량비가 1대 1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제에서 뭐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부피비로 반응하는 것처럼 탐구에 나와 있을 거야. 왜냐하면 질량비가 같기 때문에 농도가 같은 묽은 용액의 부피비도 몇 대 몇이 돼버린다? 1대 1로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시험관에 아이오딘화 칼륨을 6mm씩 이렇게 넣었어요. 왜 올라갔냐? 그리고 질산납을 0, 2, 4, 6, 8을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앙금 생성 그래프가 쭉 증가하다가 여기서 일정하게 갑니다. 왜? 여기서 반응 부피비가 몇 대 몇이야? 여기가 1대 1이 되는 곳이잖아. 맞죠? 그러면은 요 앞부분은 요 점을 빼고 요 앞부분은 뭐가 부족한 거죠? 나비온이 부족한 거예요. 실제 왜? 이 반응의 R자 반응은
실제로 반응하는 반응식은 나비온하고 아이오딘화 이온이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나비온이 부족한 곳이죠. 따라서 나비온을 더 넣어준다면 요 점선까지 앙금이 생길 수 있겠지. 맞지? 요 뒤에는 뭐가 부족한 곳이다? 네. 아이오딘이나 이온이 부족해서 요렇게 앙금이 못 올라간다는 거지. 딱 그래서 정해진 양만큼만 화학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얘는 물리변화에서는 이 비율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일단 요거 풀고, 요거 필기하고, 뭐 하시냐면요. 딱 넘겨보시면, 두 바닥 넘겼다, 너. 네. 저기, 130쪽하고, 130쪽 계산하고 문제 많았어. 130하고 132쪽 한번 132까지 이쪽 한번 해보세요.